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 기법 설명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 차트 패턴 분석이 아닌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죠. 뭐 단기 매매든 중기 매매든 혹은 장기 매매든 그래도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최소한의 회사 분석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그래도 기업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상장 폐지는 안 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좀 기본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조건 검색식에 나와 있는 종목을 그냥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만 내면 다다. 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투기죠, 투기.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투자는 주식입니다. 기업의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활동하는 걸 통해서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이 돈은 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주식 투자를 해서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함께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분석, 재무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되고 자, 저는 오늘 딱 세 가지의 투자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딱 세 가지의 투자 지표만 알고 있어도 자, 주식 투자하는데 기본적 분석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에서 이 정도만 이 용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 기본적 분석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PER, 그 다음에 ROA, ROE 요 세 가지 투자 지표 용어만 알고 있어도 기본적 분석은 다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PER, ROA, RO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ER은 자,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EPS라고 하는데요.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의미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올린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기업이 올린 주당 순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주가가, 그, 이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비교를 해서, 주가가 몇 배가 되었는지를 보는 게 바로 PER입니다. PER은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4만 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주당 순이익이 2,5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만 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5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의 PER은 16이에요, 16. 그러면 16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4만 원이고, 현재 주가가 4만 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2,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 나누기 주가이기 때문에, PER은 16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PER이 16배라는 것은
현재 주식 시세가 한 주당 순이익의 16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회사, 이 기업의 주당 수익 창출력이 1인데 주식은 그보다 16배나 비싼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라고 나타내 주는 것이 PER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ER은 종목별로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보다 몇 배나 비싼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이 좋아서 순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하게도 주당 순이익은 커질 거예요. 주당 순이익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라고 했죠. 자, PER은 주당 순이익을 나누게 한 거예요. 주가로 나눈 기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PER 값이 높으면 기업의 이제 수입력이 이제 수입력에 비해서 수익력 있죠. 수익에 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PER이 높으면 PER 값이 높으면 기업의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PER이 낮으면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PER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PER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PER의 수치는 낮은 게 좋은 거다.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도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PER은 낮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ROA라는 게 있습니다. ROA. 자, ROA는 총 자산의 100배, 총 자산의 100분율에 나누기 순이익이에요. 총 자산을 순이익으로 나눈 게 ROA다 라고 하고요. ROA는 1년 동안에 기업이 사용한 전체 자산 비중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냈는지 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느냐. 1년 동안. 자, 이거를 나타내주는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ROA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평가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총 자산은 이 총 자산은 이렇게 합산이 되어집니다. 이제 자기 자본금 있죠. 자기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 자기 자본금과 부채, 남의 돈, 그러니까 부채, 뭐 은행이든 뭐 어디든 뭐 사채든 아무튼 간에 부채가 있을 거예요. 남의 돈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다 동원된 자산이 바로 총 자산입니다. 뭐 빚도 있을 거고 부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금도 있고 그러니까 총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총 자산에 비해서 순이익으로 나눈 게 바로 ROA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총 자산 규모에 비해서
순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ROA 수치가 높겠죠. 수익을 많이 높였다는 건 총 자산 대비해서 수익을 높였다는 거는 ROA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많이 내지 못하면 기업은 ROA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기업의 ROA 수치는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업종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ROA가 높으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ROA 수치는 높아야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ROE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금 100에서 순이익을 나눈 지표 수치가 바로 ROE입니다. 그래서 ROA와 ROE는 좀 비슷한 이제 성격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ROA와 ROE의 차이는 뭐냐면 ROA는 이제 총 자산이에요.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자산. ROE는 자기 자본금만 가지고 순이익을 내는 거. 이 비율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따라서 이건 뭐냐면 주주들이 이제 맡긴 돈이 있죠. 주주들이 맡긴 돈으로 회사가 1년 동안, 이 기업이 1년 동안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걸 따지는 게 바로 ROE다. 마찬가지로 ROE와 마찬가지로 ROE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의 평가지표, PER, ROA, ROE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하겠습니다. 어, 총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PER 수치는 낮으면 좋다. ROA와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이제 매매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 PER, ROA, ROE 정도는 알고 주식 매매를 하자 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